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지금 누가 보더라도 지금 현재 그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본선에서 막강한 경쟁력인데 후보 되는 건 기정사실화 되지 않겠습니까? 후보도 어대명이고 지금 본선도 그쪽 진영에서는 어대명 분위기로 가고 있죠. 네. 그래서 경선에서 어대명 분위기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박용진 그리고 김부겸 뭐 이런 상대였던 경쟁자가 불출마 선언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경선은 큰 문제 없이 그냥 그대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경선을 하겠죠. 경선을 하는데 김동연 지사가 출마할지 그 다음에는 또 누가 후보가 나올 수 있을까요? 김경수는 안 나올 것 같아 보여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남지사였던 김두관 출마 선언했고 김영록 전남지사는 불출마 선언했고 지지를 선언했죠. 이재명. 이제 상김을 했을 때 김부겸 대신에 김두관이 들어가는 거죠. 뭐 그런 어떤 경선 정도는 있겠지만 어대명이란 분위기가 강하고 문제는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는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느냐. 지금은 압도적으로 뭐 이길 수 있다 이런 분위기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조금 전에 김 대표님이 이야기하셨듯이 보수 쪽에 단일화가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제가 여론조사를 읽을 때 주의하라고 했죠. 탄핵 직후에 민주당은 맥시멈, 국힘은 지금 미니멈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여론조사의 격차를 좀 보수적으로 민주당은 볼 필요가 있다. 지금 한 자릿수만 안에만 들어오면 이야기하지만 그 보수적으로 봐버리면 한 자릿수 이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드러난 여론조사 수치만큼은 앞서 있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전략적으로 어떻게 민주당이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날 것이고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선거 막판에 가면 보수 진보는 결집합니다. 결국 남는 것은 중도층을 누가 공략해서 이기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인 거고 이 중도층을 잡기 위해서 일단 이재명 쪽에서는 헌정수호연대 이 계엄 세력 종식 심판 이런 프레임으로 일단 치고 나오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을지는 저는 반신반의예요. 왜냐하면 탄핵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국민의힘 보면서 여론조사를 갖다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갤럽은 보니까 민주당 후보는 안 물어봤네요. 이게 후보에서는 가상 대결을 쭉 물어봤고, 근데 한길 조사에서는 물어봤어요. 이 민주당에서 이 자기 후보로 누가 접합하냐 매일경제하고 조사해서 그럼 여기에서는 이재명 이 후보가 지금 당 대표 오늘 사퇴했죠. 후보로 출마 선언을 하실 건데 47.4% 그리고 2위가 김동연 경기지사인데 8.9입니다. 차이가 엄청나죠. 근데 이게 민주당 지지층이나 정권교체 지지층에서는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재명 후보가 87.5%입니다. 그리고 정권교체 원하는 쪽에서는 81.4%. 여기에서 김동연 지사는 3.7%. 그리고 정권교체 원하는 쪽에서 3.8%. 그리고 비슷하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86.9%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제가 계속 하는 이야기가 국민의힘과는 달리 민주당의 경선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거의 사실상 프리패스와 같은 그런 경선이 될 것이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장 강력한 후보라고 봤던 김두관 전 총리가 불출마 선언한 거는 이건 무의미하다. 이 본 거고 이번에 후보로 맞붙는 부분은 무의미하다 이런 거고 제가 볼 때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경선에 나온다면은 이거는 지금이 아니라 차기를 보는 거 아니냐. 그리고 경선 지킴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선을 갖다 끝까지 지켜서 정동영 전 장관 지금 국회의원 같은 경우도 노무현 때 국민경선을 끝까지 지켜서 경선 지킴이로 그 다음에 후보가 됐거든요. 대선 후보가. 마찬가지로 지금 이번 경선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차기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고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이 된
그 정부에서 이 아주 중책을 맡으면서 뭐 여러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이번에 후보 선출로 봤을 때는 모두가 의미가 없어요. 이게 모두가 의미가 없고, 그리고 완전히 이거는 뭐 일변도죠.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일변도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주창했던 것은 이 당을 넘은 이렇게 야당 연합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사실상 뭐 진보당도 거부하고 지금은 뭐 이 어려워진 상태고, 한다면은 각 당 후보를 내고 그 다음에 정권 교체를 원하는 헌정수호 연대 차원의 단일화가 지금 현실적으로 남아 있는 그 선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뭐 내란 종식이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가 그저께도 최고위원회에서 하고 했는데, 그러려면은 저희들이 주창한 거는 0. 몇 프로, 1, 2%가 아니라 압도적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부분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홍수환이 볼 때는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위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어떤 앞으로 플랜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거를 프레임으로 치는 거를 굉장히 반대를 하고 썩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프레임이란 거는 국민들의 의식 관점을 거의 무력화시켜 갖고 그럼 편가름했고 선거 그냥 끝내겠다는 거거든요. 정책이나 공약이나 비전을 제시를 하고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를 마비시켜 버리는 게 프레임입니다. 근데 민주당은 또 프레임으로 선거 치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거판에도 그 최고 패단이 프레임으로 선거 치르는 거예요. 만약에 프레임으로 간다면은 보수 진보 그런 구도로 또 가서 내가 볼 때는 또 1, 2% 50대 59도 선거로 막판에는 가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진짜 큰 표차로 이길 싶으면은 프레임은 프레임대로 가더라도 민주당이 왜 집권해야 되는지, 그리고 집권 국제적 이런 정치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 국제 전략이라든가 지금 민생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를 하고서 표를 얻어야만이 유의미한 격차, 뭐 압도적이는 아니어도 적어도 5% 이상, 10% 이상의 격차라도 실제 내려고 하면은 그런 선거 전략으로 전환이 시켜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이 프레임 방식으로 가는 거는 내가 볼 때는 또다시 50대 50의 선거로 다시 되돌리는 선거 전략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어떤 이 대통령으로서 어떤 비전과 전략을 내놔라, 정책을 내놔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이 오케이 할 때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돼야지, 이것을 진영 대결로 프레임으로 편을 갈라서 압도적 정권 교체를 저는 할 수도 없다. 오히려 그거는 국민의힘을 키워주는 전략이야. 네, 그래서 이게 이 사회는 지금 이제 소수와 다수가 있어요. 여러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국민의 다수를 만족시킬 수 있고 국민 다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앞으로의 비전과 방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이재명 후보가 제시하고 국민들하고 설득하고 또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나가는 그런 것이 되면은 그것이야말로 압도적 정권 교체의 척경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헌정수호 연대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헌정수호 연대는 계엄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고 이 부분들이 결국은 계속 60%선을 유지했기 때문에 이 제 세력들과 연대해서 가야 된다. 이 부분에서 핵심은 합리적 보수까지도 같이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의도든 간에 저는 중도 보수 정당을 던진 것은 상당히 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목표 제시였다. 그게 이제 중도 정당을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뭔가 이 대표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중도
정당으로서 내용을 채는 것은 뭐냐? 아까 이야기했던 국가전략, 국민들의 지금 민생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그리고 통합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 탄핵 이후 사회를 어떻게 다시 통합할 것인지, 이런 부분으로 내용을 채워주면 성공하겠죠. 저는 오늘 저희가 그 트럼프 2.0의 한국 경제 분석과 대책에서 나왔던 바와 같이, 예를 들면 반도체 특별법에 있는 주 52시간의 그 예외적인 그 적용 유연화 부분에서 그 이재명 대표도 이야기했잖아요. 1억 이상 연봉을 갖는 그 연구 개발자들이 노사 간의 합의해서 그 탄력성을 갖는 거는 그거는 못할 게 없지 않느냐는 발언을 본인이 했어요. 그거를. 근데 그게 그 이후에 그것이 결국은 그 국회에서 법안 입안 과정에서 스톱돼 버렸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해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그거는 민주노총을 두려워해서 그 세력 때문에 못 하고 있다. 저는 민주노총도 그 국민들 앞에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걸 갖다가 정말로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런 이 첨단 제조 산업으로 발전을 해야만 우리 살 길인데, 그 속에서 그 과학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의 유연성이 필수적인데, 그 부분을 막는 것은 민주노총은 이 노동자의 어떤 보호와 우리 경제의 그 성장 발전을 본인들도 원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봐요. 이 부분이야말로 정말 지도자가 저는 과감하게 해결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은 예를 들자면은 이럴 때 저는 이전에 했던 국민 공론화위원회라든지 이 속에서 그냥 다뤄서 어떤 우리 국민들을 믿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저는 이 부분들은 전면 돌파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우리 대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길에 있어가지고 비전과 이 정책을 가지고서 압도적 정권 교체, 이것이 현재 민주당 어대명 후보인 이재명 대표, 그리고 지금 이제 55% 이상의 가상 대결에서 경쟁을 가진 이재명 대표가 해야 될 길 아닌가 이렇게 싶고요. 국민의힘은 과연 계엄과 탄핵을 갖다가 국민들한테 어떻게 반성하면서 새롭게 이 국민들한테 본인들을 선택해달라고 할지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목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